네, 이번 시간은 QRS 중에서도요, Q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제가 예전에 패솔로지 Q, 이상 Q파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심전도가 그려졌다. 이게 지금 R 웨이브고요. 이게 Q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Q가 뭔가 이제 네거티브하게 나타나는 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높이가 4분의 1 R보다는 이제 높고요. 폭으로 치면 모는 눈금 가장 작은 거 한 칸 있죠. 0.04초보다 넘어가는 걸 우리가 보통 패솔로지 Q다, 이상한 Q파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어큐트 MI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이상 Q파가요, 허락되는 리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이런 소견이 심전도에서 보였다고 노티했다가는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노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어떤 관계냐면요. 자, 일단 이걸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립리드거든요. 자, 심장이 이렇게 누워있죠. 그리고 이거는 프론탈 엑시스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왼쪽으로 평균 전기축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AVR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각 리드에서 찍히는 심전도 파형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이 리드와 그리고 평균 전기축의 내적값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내적값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그쵸? 90도 기준으로 예각일 때는 이게 양수겠지만 둔각으로 되는 순간부터 이 볼테이지가 음수가 되면서 떨어지게 돼요. 네거티브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AVR과 지금 평균 전기축은 대부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거의 항상 둔각이겠죠. 그래서 정상이어도 Q웨이브가 이렇게 Q웨이브가 네거티브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패솔로지 Q 패턴이 AVR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노티를 하면 깨집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AVR에서 이렇게 네거티브다. 그걸 보고했다. 너는 심전도를 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허가되는 리드가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자, AVL 있죠. 그리고 이제 리드 3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개 관계도 약간 애매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평균 전기축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해보죠. 자, 그런데 리드 3 입장에서는요, 각이 약간 둔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거는 AVL은 포지티브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살짝 뒤틀려서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게 포지티브고 이게 둔각이 되면서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엇갈리는 관계에 있다 보니 그렇죠? 하나가 이제 단독으로는 네거티브가 돼도 상관없다. 즉 단독으로는 여기서 패솔로지 Q가 나타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른 데도 동반해서 그쵸? AVL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상한 겁니다. 단독일 때만 괜찮은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V1도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심장이 있으면요. 이번에는 CT처럼 다리에서 밑에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쵸? 이렇게 수직으로 자른 거죠.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죠. 사람이 누웠을 때 이렇게 그쵸? 이렇게 토막을 낸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심장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또 V1은 오른쪽이 있고요. V2부터는 왼쪽으로 이렇게 깔려 있죠. 자, 그래서 보통 그쵸?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평균 전기축은요. 한 V5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평균 전기축은 V5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다른 애들은 다 이제 거의 포지티브로 나오는데 V1은 조금에게 치우쳐도요, 둔각으로 이제 네거티브가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Q가 네거티브로 깊게 나타나면 또 패솔로지 Q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V1 단독으로는 패솔로지 Q가 나와도 괜찮다. 그러나 V1에서 이제 만약에 V2 이런 애도 같이 패솔로지 Q가 나타나면 그거는 그쵸, 뭔가 이제 전벽 있죠. 안테로셉탈 쪽에 해당하는 리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뭔가 이제 임팍션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독으로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게 이제 정상 그쵸, 심전도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딱히 뭐 그쵸, 볼 건 없는데,
제가 조금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V1에서 V3까지 갈 때는요, 보통 S가 조금, 그쵸, 우세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와 R의 비율을 따졌을 때는 S가 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이제 4부터는 보통 R이 좀 더, 그쵸, 크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봐도 1보다 커지는 경향이 보이시죠? 자, 이런 이제 패턴이 있고요. 보통 우리가 V2 있죠? 뭐 아니면 그쪽 이쪽 앞쪽에서요. 보통 스몰 q는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간 q 있죠? 이런 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정상에서는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 주세요. 자, 이건 참고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자, 조금 이제 그쪽 응용을 해볼 겁니다. 만약 리드3에서 이상 큐파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리드3에 그쵸 단독으로 큐파가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제 이거랑 엇갈리는 게 문제가 AVL이었죠. 그러니까 AVL이 그쵸 하나가 이제 단독으로 얘가 포지티브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고 여기 엇갈릴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얘가 이상 큐파가 보였을 때는요. 이게 바로 하벽부 그쵸 리드들이죠. 그래서 3만 그러니까 리드 3만이 아니라 같이 묶이는 얘들도 그쵸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VL 유도에서 만약에 패솔로지 큐가 보인다 라고 하면 이건 단독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바로요. 자, 이게 왜 가쪽벽 유도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가쪽이 있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원과 AVL 쪽이 지금 그쪽 가쪽에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심장이 그쵸 요렇게 그쵸 아까 또 다른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거기서도 V5랑 6가 가쪽에 있었죠. 요 방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묶어서 1, L 그쵸 AVL, 5, 6를 가쪽벽 유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VL이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쵸 이게 단독이면 괜찮은데 이 중에서 다른 거에도 그쵸 이런 패스워드 큐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지금 이걸 보시면요. 이게 지금 흉부유도죠. V1에서 V6까지 나타낸 건데요. 뭔가 이제 그쵸. 뭔가 깊게 나타났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라지 Q, 라지 S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V1에서만 이런 게 이제 나타나면 되는데 지금 그쵸. V2, V3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안테로셉탈 쪽에 임팍션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T웨이브도 인버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뭔가 이제 임팍의 소견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상한 거 맞아요 이거는. 만약인데요 이거는 괜찮았다. 다 정상적이었는데 얘만 따로 그쵸 패솔러지 큐가 나타났다. 이거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이거는 이제 립리드죠. 자, 립리드인데요. 보시면 AVR에서는 거의 항상 그쵸 패솔로지 큐가 나타나도 돼요. 왜냐면 네거티브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이상한데 그쵸 이걸 가지고 노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딴 게 혹시나 그쵸 이상한 게 있는지 볼까요? 지금 보시면 그쵸 우리가 Q만 볼 줄 아는 바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세상에 아직 기억, 니은, 디귿 중에 Q파만 배운 거죠. 딴 거 아무것도 모를 때. 자, 그러면 뭔가 이제 리드 3에서 그쵸 패솔러지 큐가 딱 보였네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이게 R이죠. 근데 R보다 확실히 그쵸 깊은 Q가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상 Q파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페로 그쵸 그러니까 그 하벽부 경색은 없는지 그쵸 그걸 한번 볼 겁니다. 그랬을 때 뭔가 이제 AVF에서도 그쵸 뭔가 이제 4분의 1짜리보다 R이 그쵸 깊죠. R의 4분의 1보다는 Q가 더 깊은 네거티브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거기다가요 STL 레베이션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2도 이상해요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결국 2, 3, AVF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쵸, 하벽부 경색이 지금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만약에 단독일 경우에는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분석도 같이 해봤네요.
자, 어찌어찌 그쪽 원리까지 다 설명을 드리다 보니 시간 또 길어졌네요.